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 채널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오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소방관계 법규에 대한 또 핵심 특강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뭐 기본법은 제가 봤을 때 뒤쪽에 이제 남아있는 내용도 얼마 있지 않고 얼른 기본법 넘기고 우리 시설법에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자, 먼저 여기 13번째 가보시면 16조에 뭐가 나와요? 소방활동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죠?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소방활동. 자, 소방활동이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을 시켜서 진압과 구조와 구급. 그죠? 자, 소방에 필요한 활동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에 틀림없이 이런 게 나와 있었을 거예요. 맞나요? 그러니까 이 소방 업무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진압, 조사, 뭐 교육, 홍보, 구조, 구급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방활동과 소방 업무 비슷한 얘기입니다. 근데 더 큰 의미죠. 소방 업무가 더 큰 의미고 그 안에 소방 활동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행해지는 진압, 구조, 구급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소방 활동이라고 한다. 그럼 이 소방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맞습니까? 총본서겠죠. 소방 업무와 소방 활동은 좀 다르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소방 활동 방해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궁금하면 해보면 되는데 여러분들 방해하면 5년은 5천이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자, 근데 이것만 우리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16조에 이해가 보면 뭐가 나온다? 소방 지원 활동이 나온다. 그래서 이 지원 활동은 또 누가 해요? 그렇죠. 청본서가 하는데 이게 이제 왜 하는 거냐면 우리가 기본법 목적에 가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잖아요. 질서유지, 복리증진. 맞습니까? 자,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이 소방 지원 활동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의무예요? 아니에요? 의무가 아닙니다. 하게 할 수 있다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얘는 의무가 아니다. 그래서 이 소방 지원 활동은요, 또 누구한테 지장을 주면 안 돼요? 지장 주면 안 되죠.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요거 구분하는 거. 그죠? 그래서 산불 지원, 자연재해 지원, 집회공연 지원, 화재재난재해 복구 지원. 맞습니까? 그 밖에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라고 되어 있고 훈련 지원, 촬영 지원. 근데 요거 잘 보시라 그랬죠. 요것만 조치라고. 맞나요? 얘가 이제 소방 지원 활동이다. 그래서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 이 지원 활동과 이제 뒤에 나오는 생활안전활동이라는 거, 이 두 가지를 좀 구분을 지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작동 조치 잘 보십시오. 다른 것들은 다 지원이 들어가 있는데 얘 혼자 지원이 들어가 있지 않더라. 자, 이제 다음 뭘까요? 다음은 이제 뭐냐면 생활안전활동입니다. 바로 다음 조항에 나와 있죠. 그렇죠? 이 생활안전활동은 지원과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얘도 똑같이 권한은 세 사람인데 얘는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얘는 의무조항입니다. 무조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활안전이나 위험제거 활동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들이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뭐가 있냐면 이제 북락,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맞나요? 그러니까 모든 고드름을 다 없애주는 건 아니거든요. 붕괴, 낙하란 말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보면 동벌, 그죠? 동물이나 벌, 포획, 퇴치. 그래서 북락, 동벌, 그죠? 동벌, 끼고, 끼임, 고립. 맞습니까? 그리고 단비, 단전사고, 비상전원. 이런 식으로 포인트 따서 알고 계셔도 돼요. 됐나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뭐다? 생활 안전활동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마찬가지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면 안 되겠죠. 근데 특이하게 소방지원활동에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소방지원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왜?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됐죠? 자, 그리고 소방자동차도 보험가입을 하는데 시도지사가 합니다. 비용진원 국가가 일부 지원해줄 수 있고요.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면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그 소송비용 청본서가 대신해줄 수 있어요. 뭐 이런 내용도 법에 가보면 다 있습니다. 뭐 16조의 4, 16조의 5, 16조의 6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인데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시험 문제 나왔던 건 지원활동과 생활안전활동 구분하는 거 나왔으니까 같이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16번에 뭐가 나와요? 이제 17조에 소방교육훈련이 나옵니다. 그죠? 자, 이 소방교육훈련은 누가 실시하는 거예요? 맞나요? 청본서가 실시합니다. 자, 왜 합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요. 소방 업무를, 내가 소방 업무를 하는 건 아까 현장에서 진압이라던가 또는 구조, 구급 맞습니까? 자, 그런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소방대원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나요? 그래서 얘가 이제 우리가 이제 행안부령에 가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그럼 이 소방대원들이 일을 조금 전문적이고 또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육 훈련을 하는데, 이게 청본서가 하는 교육 훈련이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소방 공무원이 다 받는 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본인들 업무에 맞게 요 세 가지 이런 훈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 의용은 어차피 들어간다라고 했고요. 그죠? 의무 의용은 어차피 들어가고, 그럼 진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무슨 훈련을 받냐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게 이름이 이제 뭐였어요?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화재 진압 훈련.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화재 진압 훈련.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구조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인명구조훈련. 구조가 아니고 인명구조라고 되어 있고, 구급 업무는 응급처치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구급처치로 바꿔놓을 수 있죠. 또는 이걸 응급 업무로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런 거 조심하십시오. 치사한 문제인데 정말 그렇게 치사하게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모든 소방대가 다 받는 거, 의무, 의용, 소방공무원 다 받아야 되는 거. 자, 얘가 이제 뭐냐면 피난에 대한 거, 그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명대피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휘관들만 받는 거, 위경영정, 맞나요? 자, 얘가 이름이 뭐예요? 현장 지휘훈련이라고 되어 있다 그랬죠.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하나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본서는요, 이 계획을요 12월 31일까지 운영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해야 돼요.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책에 가보시면, 본문에 가보면 12월 31일까지요. 그리고 지침을 정해서 청장이라는 사람이 10월 31일까지 지침을 통보해 줘야 돼요. 근데 아직 뭐 이런 내용은 나온 적이 없죠. 시험 문제가. 아셨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나마 좀 가능성 높은 게 요거. 그리고 교육 훈련의 횟수가 있습니다. 이 소방 공무원에 대한. 요게 이제 2년. 그리고 우리가 2주 동안. 그래서 다 2라 그랬죠. 2. 맞습니까? 자, 그래서 위쪽은 소방대원에 대한 거고, 자, 아래쪽은 이제 일반인에 대한 안전교육과 훈련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교육훈련이고요. 자, 아래는 안전교육 및 훈련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 이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위에 쪽은 의무고요. 얘는 의무가 아닙니다. 일반인에 대한 것. 아셨습니까? 그래서 교육훈련 대상자들, 시험 문제가 최근에 여기서 나왔죠. 요 교육훈련 대상자가 아닌 것을 해서. 그래서 어린이집의 누구? 영유아. 그죠? 그리고 유치원의 유아라고 되어 있고요. 유아.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더 어린 친구들까지 갈 수 있는 곳이고요. 유치원은 너무 어린 친구들은 못 가요. 그러니까 이게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애기 키워보시면 알 거야. 어린이집이 있고 유치원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학교의 학생.
근데 학생인데 이제 초중고만 해당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장애인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는 이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그래서 요 4개, 교육훈련 대상자가 아닌 것을 했을 때 고르는 문제가 예전에 한번 나왔었는데, 그때는 장애인이 없었거든요. 근데 장애인이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그 추가가 되지 않았을 때 보기에 장애인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장애인이 답이었죠. 근데 지금은 장애인이 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아셨죠?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그리고 청본서는 홍보를 해야 되는데, 뭐를 홍보를 하냐면 피난 시 피난 및 행동 방법, 화재 시에 얘를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도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추가해서 조금 이런 내용도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나요? 이 내용이 다예요. 이 내용이 다고, 요 정도는 정리를 좀 해주셔야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원래는 그 행안부령에 가보면 별표 3에 3 있어요. 교육, 소방 안전교육 훈련 시설의 어떤 시설이나 장비 기준. 근데 이 기준도 아직은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아셨죠? 네, 그런 내용도 있긴 한데, 따로 다루진 않을게요. 됐습니다. 요 정도 보시고요. 그리고 답에 보시면, 요거 지워주십시오, 요거. 네. 요거 지금 가로가 없더라고요. 2번에 가로를 제가 비워놓지 않아서 여러분들, 그냥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2번 자체가 없는 내용이니까 요거는 그냥 삭제. 요 답만 그냥 살짝 지워주시면 돼요. 아셨죠? 답만 살짝 지워주시고 프린트물 상에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17조의 2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보면 뭐가 나와요? 안전교육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가 잘 나오죠. 자, 얘가 무슨 자격증이라 그랬어요, 제가? 그죠? 소방청장이 시험을 보는 전문 자격증입니다. 자, 이 소방안전교육사는요, 뭐를 하는 사람들이냐면요, 소방안전교육에, 이거 제가 꼭 알아두라 그랬죠. 기획, 진행, 분석, 평가, 교수, 그죠? 이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전 얘다, 이게.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 사람입니다. 소방안전교육에 대해서. 자, 그런데 내가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증을 가지고 싶어요. 그럼 제가 그랬죠. 어떤 자격증이든 다 뭐가 존재한다. 또는 업종이든 결격사유가 존재한다. 근데 이 결격사유는 대부분이 다 어떻다? 유사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항상 뭐가 나와요? 피성년후견이. 그리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렇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안 된다 그랬죠?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격사유는요, 여러분들 대부분 비슷하니까 조금 정리할 때 같이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배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크게 보면 안전교육사는요, 청본서에 배치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외에 안전원이라던가 또는 기술원에 제가 추가로 배치한다 그랬죠. 근데 어차피 둘 아니면 하나다. 그래서 조금 큰 곳은 둘, 청본, 그리고 산업기술원, 안전원인데 본회, 본원이죠, 본원. 그죠? 자, 그리고 소방서, 조금 작은 곳, 시도지부 안전원은 1명 이상, 학교나 유치원. 자, 이런 데 배치합니까?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 여러분들 보면은, 이게 순서대로 제가 넣어놓지 않았고, 그냥 보기 쉽게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17조의 5까지 제가 이 안에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하셨죠? 그래서 나중에 본문은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본문은 꼭 한번 읽어보시고, 저는 그냥 프린트상에 요 순서로 그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가보면, 다음 내용에 가보면, 또 대통령령에 응시 자격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 응시 자격이 최근에 의외로 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제가 공무원, 소방공무원 3년 이상 근무를 하거나 또는 2주 이상 전문 교육을 받으면 뭐를 볼 수 있다? 시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격증을 준다라는 게 아니고 시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내가 학교 선생님 자격,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관리사, 이 높은 자격증들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이거나 또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거나 또는 위험물 기능장, 높은 자격증이나 또는 내가 안전관리자 중에 가장 높은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를 가지고 있으면 시험을 볼 수 있대요. 아셨죠? 자, 그리고 135로 간다 그랬죠. 1, 3, 5. 자, 1년 이상 기사, 간호사. 꼭 경력이 꼭 있어야 돼요. 아셨죠? 간호사. 그리고 이것도 1급. 그리고 1급. 맞나요? 지금 1급 들어가 있고요. 1년. 1급 1년. 같이 연관지어서 알고 계시면 되겠죠. 기사.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사, 기술사 빼고 가장 높은 자격증이 기사거든요. 그 밑에 산업기사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간호사가 있고요. 간호조무사 아닙니다. 간호사가 들어가 있고, 자, 3년에는 보육교사 들어가 있고요. 보육. 그리고 안전관리 분야에 하나 낮은 거 제가 뭐라 그랬죠? 그렇죠. 산업기사. 1급보다 낮은 거 2급 응급구조사. 그리고 2급 소방안전관리자. 맞습니까? 그리고 5년이 누구예요? 의용.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의용. 됐죠? 배치 기준이 하나가 더 들어갔네요. 뭐 이거 아까 중복 내용이니까 뭐 지울 필요는 없고 그냥 한 번 더 보십시오. 아셨죠? 자, 그래서 거기 밑에다가 여러분들이 뭐를 써두시냐면 시험 과목. 여기다가 첨언해서 시험 과목.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제가 2차 과목 정도 보시라 그랬죠. 2차. 2차 때 뭐 본다 그랬어요? 과목 이름이. 맞죠? 네. 이렇게 들어가 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뭐 시험위원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고 시행 및 공고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는데 시행 및 공고에 가보면 2년에 1회 이상 본다. 그리고 90일 전에 공고해줘라. 뭐 이런 거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그 출제위원 수도 나와요. 335라고 해가지고 자, 3명 이상이 있어야 된다. 누가 3명 이상이 있어야 되냐면 응시 자격 심사위원, 그리고 출제위원이 과목별 3인이고요. 채점위원이 5명입니다. 여기 응시 자격 심사위원, 그리고 여기 출제위원. 과목별로 출제위원이 3명씩이에요. 그리고 얘는 채점위원. 이렇게 해서 3, 3, 5 모여서 응시 체크하고 문제 출제하고 마지막에 채점까지. 됐습니까? 3, 3, 5라고 알고 계셔라 라고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 정도 보십시오. 이 정도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안전교육사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밑에 가보면 이제 소방신호가 나오죠. 자, 요거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학개론 쪽에서도 최근에도 시험 문제가 나왔고 법규 쪽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화재 예방, 소방활동, 소방훈련을 위해 사용되는 소방신호다라고 해서 자, 먼저 소방신호의 종류를 알아야겠죠. 자, 몇 개 있습니까? 화재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화재 위험 경보 시에 발령.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를 경보신호로 많이 헷갈리는데 경보신호가 아니고 경계. 꼭 알고, 이거 경보로 많이 바꿔놓거든요. 경보 아닙니다. 경보신호 아니에요.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니까 이거는 화재 신호가 아닙니다. 발화 신호예요. 화재 신호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해제. 해제 신호가 있고 훈련상 필요한 건 훈련 신호. 근데 이 훈련 신호는 이때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소방력을 비상 소집할 때. 비상 소집 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신호다라고 되어 있고 소방 신호의 종류별 방법. 그럼 얘네들을 내가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할 거냐. 내가 훈련 신호를 바라거나 또는 발화 신호를 바라거나 경계 신호를 바랄 때 어떤 걸 이용한다 그랬죠? 기본적으로 종을 치거나 사이렌을 울린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울리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타종은 1타와 연이타 경계 신호일 때, 자, 여기 사이렌 얼마나 그랬어요? 5초 간격에 30초씩 3회 533. 여기가 553. 여기 1분간 1회. 그죠? 여기가 11.3. 맞습니까? 이거 1은 다 1분이에요. 분. 1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얘를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고 타종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맞습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타종 신호와 사이렌 신호 말고 원래 뭐도 있냐면 통풍대를 이용한 방식도 있고요. 일단 한번 읽어보십시오. 게시판을 이용한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깃발을 이용한 방식도 있습니다. 됐나요?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됐죠? 그리고 원래 이전에 여러분들 17주에 온가 거기에 청소년단 있어요. 119. 근데 그거는 따로 저는 안 보셔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가지고 오고요.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19조에 화재 등의 통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화재 등의 통지는 먼저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는 자는 본서에게 어떻게 해라? 미리 신고를 해라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 뭐 이건 당연한 건데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본 사람. 그죠?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신고 의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기관, 관련 행정기관에 꼭 신고를 해줘라 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요즘 사람들이 신고 얼마나 잘해요, 여러분들. 야, 화재라던가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어요. 그럼 사람들이 핸드폰 들고 뭐해요? 다 119에 신고할 거 아니야, 그지? 그거 해라 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고요, 1항에. 그리고 2항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연막 소독을 했을 때 그걸 멀리서 보면 이걸 사람들이 뭐로 오인할 수 있다? 연기로 오인할 수 있다. 맞잖아, 여러분들. 그 연기로 오인했을 때 우리가 소방관들이 출동을 하면 헛걸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연막 소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어떻게 해줘라? 본서에게 신고를 해줘라 라는 겁니다. 근데 모든 장소는 아니고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웠을 때 내가 오해를 받을 만한 장소, 그런 장소가 여기래요. 근데 이게 제가 뭐하고 비슷하다 그랬죠? 그쵸? 예방 강화지구랑 비슷하다 그랬죠? 그래서 시장, 시공창, 목조, 위험, 그죠? 자, 여긴 다 밀집자 들어가 있다 그랬고, 석유,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장소. 그리고 여긴 과태료 얼마? 20. 만일 소방차를 출동하게 했으면 오인을 해서 니네가 신고를 안 하고 한 거니까 나는 너네한테 뭐를 먹이겠다? 과태료를 먹이겠다. 그죠? 20이다 라고 되어 있다. 잘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도. 자, 그리고 20조입니다. 관계인의 소방활동 등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계인이라는 건 소관점 얘기하는 거죠.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자, 관계인은 언제까지 소방활동을 해야 돼요? 당연히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꼭 뭐를 해야 돼요? 초동조치. 그 초동조치라는 게 이런 거죠. 이런 거.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고 사람을 구출하고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꼭 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관계인은 꼭 지체 없이 뭐를 해줘야 돼요?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아셨죠? 이런 활동이, 이런 그 상황이 생기면 지체 없이 신고를 해줘라라고 되어 있어요. 됐고요. 자, 그리고 20조의 2. 이건 뭐예요? 자체 소방대네요. 자체 소방대 설치 운영 등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새로 생긴 법입니다. 근데 충분히 문제로 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이 20조에 있는 꼭 보십시오. 그래서 관계인은 화재를 진압하거나 구조구급 활동을 하기 위해 상설 조직체를 하나를 꾸릴 수 있어요. 상설이에요. 비상주들 아닙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시에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이제 그 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항상 있는 사람들. 자, 위험물에 대한 자체 소방대도 포함을 하는데 위험물에 가보면 자체 소방대가 있잖아요. 그죠? 뭐 사류에 3000배. 그죠? 일반 취급소나 제조소 또는 50만 배, 5개 탱크 저장소. 자, 그런 자체 소방대도 다 포함을 한대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운영 내용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자, 자체 소방대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면요. 당연히 소방대장의 지휘와 통제를 따라야겠죠. 본인 건물이지만 아무래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본인 건물이지만 소방관들이 왔으니까 소방관의 지휘와 통제를 따라야 된다라고 들어가 있는 거고 자, 청문서는 자체 소방대의 역량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들어가 있고요. 교육훈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이다. 행안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이 정도만 보십시오. 이 정도. 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내용도 충분히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이런 문제는 이제 신출 문제로 나올 거예요. 나오게 된다면.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이제 문제로 조금 만들어 드릴 테니까 문제로 한 번 더 보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여러분들? 됐습니다. 자, 21조.
우선통행입니다. 우선통행. 우선통행은 기본적으로 도로상에서 누가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소방자동차가 제일 먼저 앞설 수 있어야 된다. 양보를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법에 가보면. 그래서 누구와 누가 이걸 해줘야 되냐면 모든 차, 당연한 거죠. 그리고 만일 사람이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자동차가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할 때는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되겠죠. 자, 보세요. 지휘를 위한 자동차와 구조구급차를 포함한대요. 이것도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제외로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소방자동차가 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이렌. 그러니까 필요시에는 사이렌도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뭐라 그랬어요? 야, 진압, 구조, 구급, 그죠? 훈련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렌을. 근데 나 이제 퇴근한다고 여러분들 복귀할 때 사이렌 막 울리면서 막 클럽이야 이거 막 울리면서 막 와, 나 퇴근이다.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복귀 시는 안 된다라는 거, 복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도 이제 하나 껴넣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조금 보고 가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모든 차와 사람은 출동을 할 때 이런 거 방해하면 안 되겠죠. 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다거나 앞에 껴들거나 가로막는다거나 출동에 지장을 준다거나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제외하고 또 우리 소방자동차가 긴급자동차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태가 도로교통법에 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 사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통행에 관한 다른 내용은 다 어디서 정한다? 도로교통법. 이거 교통안전법 이런 걸로 잘 바꿔놓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자, 아래 가보면 전용구역이라는 게 나와요. 맞습니까? 자, 이 전용구역은 조금 쉬었다가 제가 전용구역부터 해서 이제 뒤쪽에 조금 남아있는 내용들 기본법 한 번 더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 번 더 들으니까 새록새록 기억이 나죠? 제가 예전에 했던 것들, 그죠? 강조했던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던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